일단 플롯 예제 하나 살펴봤고요. 두 번째 플롯 예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데이터를 임의로 그냥 생성해서 그렸는데 뒤에 거는 실제 그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오는 건데 물론 지금 이 예제로 쓴 파일도 꽤 간단한 파일이긴 해요. 지금 원래 실전에서 쓰이는 자료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그냥 예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있는 파일이냐면은 IDL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제 데이터 파일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어디 있냐면은 IDL이 설치되는 디렉토리가 C에 디폴트 설정 그대로 하셨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파일즈에 ITT에 IDL 예전에는 IDL 7을 이렇게 버전 넘버 들어간 폴더가 바로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IDL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IDL 8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저기 examples에 한참 들어가요. 데이터. 그래서 여기 오다가 IDL에 IDL 8일까지 왔잖아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IDL 메인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IDL이 이건 워킹 디렉토리하고 좀 다른 건데 그냥 IDL이 자체적으로 내 메인 디렉토리 여기다 라고 그냥 인식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examples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쓰려고 하는 예제 파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P로 시작하는 거 plot.txt라고 있어요. 지금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헤더에 해당되는 뭐 설명문이 한 줄 있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예요 지금? 3개죠. 근데 보면은 띄어져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걸 봐서는 뭘로 띄어지는 걸까요? 스페이스가 아니라 아마 탭일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스페이스가 되건 탭이 되건 간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가로 방향으로 3컬럼이고 세로 방향으로는 9개 행으로 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오는데 이런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쓴 거는 그냥 아주 왜냐면 어차피 3x9의 저기 배열이나 마찬가지니까 3x9니까는 지금 이제 배열이 2차원이에요. 2차원. 아까 우리가 배열 다룰 때 했던 것들은 다 1차원이죠. 지금 이제 2차원 배열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차원 배열, 아마 내일은 주구장창 하게 되거든요, 2차원 배열. 근데, 그니까, 디멘전이 2개, 3x9니까는, 마치 행렬과 같은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2차원 배열인데, 여기 값을 읽어서 그냥 3x9의 배열로, 2차원 배열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시면은, 일단 프로그램을 띄웁시다. IDL에서. 오픈 열기 하셔가지고 아까 테스트 플롯 A였는데 이번엔 테스트 플롯 B 하세요. 그걸 오픈하시면은 이게 뜨는데 자 앞부분에 좀 생소한 그 함수가 하나 보이는데 file pas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파일을 갖다가 경로 앞에 폴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명이 나오잖아요. 원래 파일명을 명시할 때는 그 이름만 달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찾으려면은.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 쪽 OS 그 다음에 윈도우 쪽 OS랑 경로 표시할 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윈도우는 이거 슬래시가 역슬래시죠. 이런 C 땡땡 뭐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즈 어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는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일을 갖다가 경로를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plot.txt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파일이라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plot.txt는 IDL이 어떤 버전, 어떤 OS건 간에 뭐 리눅스건 윈도우건 간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렇게 그냥 다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이다라고 짰으면은 이거는 저쪽 윈도우로 가면은 안 먹히나? 안 먹힐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C 땡땡이라는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의 아까 메인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메인 디렉토리 자체 그 경로도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해버리면은 이게 윈도우로 가면은 이 코드가 먹히질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IDL이 물론 플랫폼 인디펜던스를 추구하긴 하는데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감안해줘야 되는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바로 저거 쓰는 거예요. 파일 패스. 그러면은 plot.txt란 파일에 내가 그 경로를 가져올 건데 경로에서 subdir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subdir 키워드 안에 examples, data 이렇게 있죠. 그건 뭐냐면 examples data라는 하위 폴더를 찾는데 그 하위 폴더에 루트가 되는 폴더는 저렇게 따로 써주지 않으면은 아이디의 메인 디렉토리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 여기서는 C 프로그램 파일즈, ITT, IDL 81 그거를 루트 디렉토리 경로로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서 서브 디렉토리 경로로 그냥 examples data를 계속 찾으라. 그러니까 폴더명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하위 폴더 순서대로. 예. 만약에 아이디의 메인 디렉토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D에 데이터 거기에 examples 데이터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 서브 디렉토리랑 키워드 말고도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루트 디렉토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루트 dir. 루트 언더바 dir일 거야. 루트 언더바 dir. 루트 언더바 dir에다가 d 땡땡 my work 어쩌고 이거는 써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루트 디렉토리를 인식하고 그 상태에서 서버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저 말들을 그 안에 하위 폴더로 인식해서 찾으라. 그리고 찾게 되면은 그 경로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 파일 패스 요 앞부분 있잖아요. 이 명령만 한 줄 띄어다가 카피를 하시고요. 여기 커맨드 입력창에서 그냥 페이스트 해가지고 실행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테스트 플롯 B의 맨 첫 줄에 있는 요 파일 이퀄 파일 패스 어쩌고 이 줄 하나만 한 줄만 카피해서 컨트롤 C 카피해가지고 요 커맨드 입력창에서 컨트롤 V 해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엔터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파일에 뭐가 들어갔을 거예요. 파일이라는 변수에 프린트 파일 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런 문자열 자체를 갖게 돼요. 경로를. 지금 원하고 내가 열고자 하는 plot.txt 파일의 경로를 갖다가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맞게 그런 경로로 인식을 해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명령을 우리가 어디 유닉스 같은 데 가서 했다 그러면은 USR, 로컬, ITT 어쩌고 이런 식의 경로를 갖다가 그냥 슬래시로 쭉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OS가 뭐가 되든 간에 얘는 먹어요. 그래서 OS 인디펜던트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 필요한 이 함수가 파일 패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여기 서브 dir이라고 되어 있는 examples data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를 하위 폴더를 순서대로 찾아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하위 폴더에 있는 plot.txt를 갖다가 찾았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프린트 이 경로가 제대로 그 문자열이 경로가 저장이 제대로 될 거고요. 어떤 경로에서 저렇게 저 디렉토리를 찾아갑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기 C 프로그램 파일즈 ITT, IDL 81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요. 이 IDL의 메인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건 IDL 자체가 내 메인 디렉토리는 여기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일 패스 함수에서는 서브 dir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원래 루트 dir이라는 키워드도 따로 있어요. 근데 루트 dir은 여기서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dir이 사용이 안 됐으면은 얘는 그 루트 dir을 무조건 이 IDL의 메인 디렉토리로 생각을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브 디렉토리만 주면, 물론 이걸 제대로 쓰려면은 IDL 8일 아래에 있는 하위 폴더를 제대로 줘야 제대로 먹히겠죠. 안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는 뭔가 에러가 나는 건 아닐 텐데 뭐 마이너스 1을 돌려준다든지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OS에 상관없이
물론 실전에서 OS에 진짜 상관없이 돌게 해야 될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유니버설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슬래시 위주의 그 경로 표시보다는 이런 식의 표시가 좀 더 안전하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OS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되게 그냥 거기서만 하지. 윈도우에서 짰으면 윈도우에서 내가 이거 다시 유닉스에 가져가서 거기 파일 시스템이 똑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는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진짜로 업무상으로 OS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걸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편하게 경로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 plot.txt라는 파일 경로를 완전히 제대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가로가 세로가 9줄, 그런 3x9의 2차원 배열 형태를 갖는다고 그랬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일단 그걸 읽기 위해서 미리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FATARR 3,9. 그러면 가로 3, 세로 9의 크기를 갖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배열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 문구도 잘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파일 입출력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헤더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있는데요. 헤더가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이게 뭐죠? strarr. 이게 뭐죠? 스트링이죠. 스트링인데 스트링 배열이죠. 몇 개짜리 배열? 2개짜리죠. 이 2개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이 파일에서. 네, 맞아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줄 말고 앞에 쓸데없는 라인이 몇 개예요? 2개였죠. 여기 실제로 말 써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빈칸 2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더에 해당되는 그 2줄은 일단 제끼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읽겠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굳이 이름을 헤더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변수 이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은 코딩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그 프로그램 내에서 역할에 맞게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독성이 더 좋아지죠. 자, 그리고 뒤에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은 openr, readf, close. 다 처음 보는 거죠. 자, openr. 이건 뭐냐면은 외부 데이터 파일을 갖다가 읽을 때, 물론 여기서 외부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ASCII 기반의 우리가 이제 텍스트 에디터나 그런 걸로 열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파일을 내가 읽어 드려야 하는데, 읽기 위해서 그 파일이 무슨 이제 통이라 그러면 뚜껑 열어라 그런 얘기예요. 뚜껑 열어놔라. 근데 뚜껑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슬롯 넘버라고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로지컬 유닛 넘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감이 와닿질 않으니까 그냥 슬롯 넘버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1번 뚜껑을 열어놓고 이 파일의 내용을 내가 가져갈 테니 일단 열어두고 기다려, 대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open R. 그러니까 열어놓고 대기 상태로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고, readf는 읽어오는 거예요. 일단 뚜껑 열어둔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읽어오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읽으면은 뭐부터 읽히겠어요? 헤더 2줄부터 읽히겠죠. 그래서 헤더 2줄이니까는 아까 strarr 2 이걸로 갖다가 읽어오겠다. 그러니까 2줄짜리 어레이로 읽으란 얘기니까는 사실은 2개짜리 어레이로, 그럼 줄 단위로 읽히기 때문에 2줄이 그냥 쑥쑥 읽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 헤더 부분을 프린트해 보면은 첫 번째 줄이 아마 그 왜 앞쪽에 있던 이 문장 있죠? 이게 될 거고, 두 번째 줄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서 궁금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은 헤더 이렇게 읽었죠? 여기서 프린트 헤더 해보세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많이 해요. 제대로 얘가 이슬롯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읽었는지, 내가 헤더가 두 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엔터키로 넘겨진 두 줄이 아니라 밀려서 그냥 두 줄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상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상태 체크하는데 이런 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헤더 두 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는 원래는 줄 단위로 한 줄 한 줄 읽는 게 정석이긴 한데, 만약에 그 어레이를 갖다가 또 스트링 어레이로 한 9개짜리를 했으면은 이 한 줄 한 줄이 다 스트링으로 읽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내용 자체가 하나의 스트링으로 그냥 문자로 읽혀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 구조가 아예 3x9의 실수 값들이니까는 FATARR 3,9라고 정했던 요거를 그냥 readF에 바로 넣어버리면은 3x9로 그냥 다 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편리하긴 한데, 이게 이 방법을 쓰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의미 있는 숫자 값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난 같은 거 아까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에러 나요. FATARR 실수 배열인데 그 실수 배열에다가 문자 값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문자들이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리드콜이라고 있어요. 리드콜이라고 그 idea.user.org에 유용한 루틴 가시면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 바닥에서는 이런 류의 파일 읽는데 가장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는 루틴이 리드콜, read col. 이건 IDL에 디폴트로 있는 그 명령이 아니라 IDL 아스트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IDL 아스트로 라이브러리를 까시면은 거기 그 리드콜을 이제 경로로 잡아 놓으시면 쓰실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읽었고, 그러면은 3x9 대여 다 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죠. 다 읽었어요. 읽어야 될 건. 그러면은 이제 닫아라. 뚜껑 닫아라. 클로즈 하란 얘기죠. 1번 뚜껑 닫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파일을 열고 안에 내용 읽어오고 파일 닫고 하는 과정이 바로 오픈R, readF, close 뭐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ASCII 파일을 그 읽어드릴 때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을 수 있는데, 일단은 번호를 이렇게 그냥 본인이 직접 매기는 거로 일단 알고 계세요. 이것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참고로 리드에서 그냥 리드가 아니고요. 리드 F냐? 리드 F에서 F는 뭐냐면 포매티드, 형식이 있는. 리드 U가 또 있어요. 어떤 언포매티드. 그건 이제 바이너리 파일 읽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SCII 파일인데, 파일을 지금 읽는 거는 그 에디터로 우리가 열어서 볼 수 있는 ASCII 파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리드 F를 읽어요. 근데 그런 에디터로 우리가 열어서 직접 볼 수 없는 바이너리 형식의 데이터는 그거는 언포매티드 데이터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드 U라는 또 다른 걸로 읽어요.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3x9의 배열인데 그 안에 값들이 이제 다 들어갔겠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값들이 다 제대로 들어갔나 체크를 해보고 싶으면은 또 여기서 프린트 데이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ASCII 파일상의 값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그거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코드에서 제가 조금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플롯이 바로 나오는데, 이왕이면 앞에다가 윈도우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크기로 열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까처럼 600 x 400으로 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플롯 명령 요 뒤에는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저장, 컴파일. 그럼 테스트 플롯 B가 컴파일 됐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잘 안 되시던 것들은 뭐냐면은
가만 보면 여기가 컴파일 됐다는 게 안 나와요. 뭔가 에러가 났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이 프로그램 내 어느 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뜨는 상태에서는 컴파일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에러를 반드시 수정해 줘가지고 제대로 컴파일이 돼야만 그래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일단 이 콘솔 창에서 컴파일드 모듈이라는 내용이 메시지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거부터 일단 확인하세요. 그게 안 떴으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법이 틀렸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기본적인 문법 체크는 컴파일 과정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틀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컴파일이 제대로 됐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롯이 그려지고 여기 이제 뭐가 값들이 프린트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 this file describes two samples.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어디 있던 말이죠, 이게? 네, 여기 있던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스트링 어레이 2개였는데 한 줄만 나온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두 번째 줄이 값이 아예 없어요. 스페이스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프린트를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 프린트하고 바로 아래에 원래는 프린트할 때 바로 아래줄에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프린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을 하긴 했는데 그 아무것도 프린트 안 됐기 때문에 마치 한 줄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링이 이렇게 readf를 읽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이라 하더라도 일단 줄로는 인식을 해요, 얘가. 네. 그래야겠죠. 그것마저 안 되면 진짜 큰일이겠죠, 읽을 때. 줄로 인식을 하는데 다만 스트링 자체는 완전히 비어있는 스트링으로 인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원래 스트링 어레이를 갖다가 생성할 때 초기 값이 이런 비어있는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뭐 INTAR 할 때 왜 초기 값이 다 0이었던 것처럼 strar로 생성한 그 문자 배열은 초기 값이 다 null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null, null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값 자체를 보면은 맨 윗줄이 11, 2.9, 1.9 이렇게 되는데 11, 2.9, 1.9 잘 읽혔죠? 그 다음에 맨 아래줄이 19, 5.8, 6.9였는데 여기 보면 19, 5.8, 6.9 잘 읽혔으니까는 데이터 자체는 원하는 대로 다 읽힌 거예요. 그러면은 3x 9의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그리고 여기 이제 플롯 명령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배열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한 짓을 해놨어요, 여기. 일단 꺽쇠가로를 해놓은 거 보니까 뭔가 인덱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차원이니까는 인덱싱 할 때도 값이 인덱스가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아까 1차원일 때는 하나만 나왔고 2차원일 때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0. 그래, 이거는 가로 방향에서 0이니까는 첫 번째 이쪽이구나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 특정한 숫자, 뭐 1이면 1, 2면 2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곱하기 표시죠. 이게 뭘까요? 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와일드카드라고 그래요.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그 디멘전의 전체. 그러니까는 X방향으로는 0번째, 0번.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전체. 그러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니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른 숫자를 집어넣었으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 뽑아졌겠지만은 이렇게 곱하기 표시 와일드 카드를 해버리면은 거기 지금 여기서는 컬럼 전체가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뒤에 나오는 데이터 1, 곱하기면은 뭐겠어요? 이 두 번째 컬럼 전체. 그래서 뭐 여기 2.9, 3.2, 6.0, 8.5 어쩌고 이렇게 되는 그 값들이 전부 다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게 9줄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 0, 곱하기 이거는 9개짜리의 배열이 돼요. 9개짜리에. 그리고 데이터 1, 곱하기면 또 이게 9개짜리의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9개짜리 배열 2개를 플롯에 XY 인자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X축은
뭐 11부터 뭐 19까지 해가지고 그려진 그림을 보시면은 보세요. x축이 11부터 19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죠. 범위가. 그리고 y축을 보시면은 어때요? 뭐 5, 10, 15 이렇게 실제 y값의 범위를 보면은 뭐 12.7도 있고 9.8도 있고 뭐 2.9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무난하게 얘가 축을 잡아버리니까는 얘가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0에서 15까지로 그냥 무난하게 잡은 거예요. 얘가. 물론 아까 봤듯이 뭐 XST, YST, 뭐 X레인지, Y레인지로 본인이 따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따로 해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지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보면은 다음 명령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오플롯. 플롯은 플롯인데 오플롯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은 오가 오버란 뜻이에요. 오버플롯이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덧그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이터를. 근데 다른 데이터 그리는데 오플롯에도 인자 주는 거는 플롯이랑 똑같아요. 방법은. 근데 보시면은 x에 해당되는 부분은 데이터 0, 곱하기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버플롯을 중첩해서 그릴 플롯도 x 데이터는 앞에 거랑 같은 그 데이터를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y만 다르죠. y는 이번에 2, 곱하기니까 이번엔 어디예요? 여기죠. 예. 끝에 컬럼에 있는 1.9, 3.9, 7.1 요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플롯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갖다가 그리는데 그냥 플롯을 해버리면은 이 앞에 그렸던 플롯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플롯만 나오게 돼요. 그냥 두면은. 그래서 오플롯을 하면은 앞에 그렸던 플롯을 전혀 지우지 않고 그 좌표에 그대로 중첩해서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상에 동시에 플롯할 때 이런 오플롯이라는 명령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라인 스타일 키워드를 갖다가 2로 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시드 라인으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래 기본 설정은 실선으로 그리는 솔리드 라인인데 라인 스타일이 1번이면 점선이고요. 도티드. 2번이면 대시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대시드 라인으로 구분해서 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체계 아까 다 얘기했죠? 네. 이건 다 아실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좌표 체계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또 여기 예제 코드 중에 있어요. 테스트 코드 시스템.pro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보세요. 아마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위치 이거 잠깐만 볼게요. 위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플롯 그렸잖아요. 윈도우 이렇게 띄우고 플롯 그렸는데 자 이 위치가 내가 보기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라는 게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위치의 종류해 가지고 포지션, 리전, 마진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데 포지션 이거가 아마 가장 자주 이제 나와야 되는 말일 거예요. 포지션만 보시면은 포지션은 이런 플롯 같은 거를 그릴 경우에 왼쪽 구석 있죠. 이 사각형, 축만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축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왼쪽 구석 지점과 오른쪽 상단 구석 지점 여기에 XY좌표, XY좌표를 정해주는 게 포지션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지션 같은 거 좌표 정할 때 좌표계는 노말 좌표계로 된다. 노말 0에서 1 기반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그림이 보시면은 이 왼쪽하고 아래쪽은 조금 여백이 넓고 오른쪽과 위쪽은 여백이 좀 좁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축 타이틀을 집어넣을 경우를 얘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넓힌 건데 나는 만약에 어차피 축 타이틀 넣을 일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포지션 키워드를 쓰는데 포지션 키워드를 쓰는 방법 여기서 그냥 해보죠. 플롯에서 앞서 지금 테스트 플롯 b.pro에서 키워드를 달아버릴게요. 포지션 equal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게
아, 저기 도움말. 이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맨날 까먹어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 키워드 설명을 보시면은, 포지션은 공통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요. 포지션. 네, 여기 있죠. 포지션을 붙일 때 그 4개짜리 값들을 주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x0, y0, x1, y1으로 준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게요. x0, y0, 0.1, 0.1, x1, y1, 0.9, 0.9. 꺽쇠가로. 꺽쇠가로 열고, 값 4개 써주고, 꺽쇠가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죠. 아, 뭐야. 자, 어때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왜, 축 타이틀 여백을 준다고 이쪽을 많이 비웠잖아요. 이쪽을 좀 줄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XY 축이 그리는 사각형이 요쪽 여백이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이 다 똑같죠? 축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바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노멀 코디네이트 상으로 0.1, 0.1에 해당되고 여기는 0.9, 0.9에 해당되는 지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축 사각형이 완전히 윈도우랑 크기랑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왜 그 플롯도 여러 개 그려서 딱딱 붙여서 비교할 때 원래는 이제 그 뒤에 나올 P점 멀티란 것도 쓰긴 쓰는데 P점 멀티는 지가 알아서 그 여백을 나눠버리거든요. 할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P점 멀티로 안 하고 이렇게 진짜로 따닥따닥 붙여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포지션 키워드 써야 돼요. 그때는. 대신 그때 이제 축 타이틀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좋겠죠. 왜냐면 축 타이틀이 있으면은 다음 그래프랑 겹쳐버리니까. 네, 그런 거 그릴 때 이 포지션이라는 키워드를 줍니다. 이것도 꽤 써요. 좀 더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리전은 뭐냐면은 요건 조금 더 포지션이 이 축 사각형만 생각한 거였다면은 리전은 X축 타이틀, Y축 타이틀까지 다 감안한 공간이에요. 여백까지 감안한 공간.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은 여기 여기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안 해놨는데 16장 그래픽 좌표계 있죠. 173페이지. 에서 176페이지를 보세요. 176, 177. 거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쳐진 영역이 바로 각각의 영역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포지션 176페이지에 보시면은 포지션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축이 이루는 사각형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 그림 보면은 바로. 그리고 포지션이 아니라 리전은 오른쪽 177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X축, Y축, 그 다음에 그냥 타이틀까지 감안한 그 전체 공간을 할당하는 전체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리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리전도 우리가 하나의 그 공간으로서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데 리전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따로 없어요. 플롯 명령 이런 데 따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없고 그 예문 보시면은 그 그림의 캡션 보시면은 느낌표 P.region 어쩌고 값들 4개 이렇게 있죠. 그 느낌표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시스템 그런 의미였죠. 근데 아까는 파이 그런 건 시스템 상수 내가 바꿀 수 없는 리드 온리 값들이고 지금 이런 느낌표 P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 리드 온리가 아니라 라이트도 되는 그런 그 시스템, 그래서 그건 시스템 변수라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시스템 변수 P라는 것들 중에 항목 중에 리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아예 그냥 써주면은 이 시스템 변수는 한번 정해주면은 내가 어떤 플롯을 그리는 간에 다 먹혀요. 내가 이 플롯 그리고 나서 다른 플롯 그릴 때도 이 리전 설정이 그대로 다 먹혀요. 그러니까 리전 설정은 내가 아이디어를 리셋하거나 껐다 키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있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IDL에서 제가 그 시스템 변수 중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 커맨드 입력창에서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그대로 느낌표 백그라운드, 아까 보셨죠? 백그라운드. 느낌표 백그라운드 이퀄 255.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느낌표 p.color 이퀄 0.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상태로 방금 그 테스트 플롯 B 있죠? 이거 한번 그냥 다시 컴파일 실행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사실 이 플롯 명령 안에서 제가 따로 컬러 설정 안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정이 그냥 다 먹히죠.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변수기 때문에 IDL이 지금 계속 떠있는 한은 이게 다 먹혀요. 무조건. 닫았다 열면 다시 또 해줘야 돼요. 네, 닫았다 열면은 그 원래 초기 값.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백그라운드가 0이고 컬러가 255가 원래 값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변수를 아예 그냥 여기 프로시저 안에서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럴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원래 값을 끝에 가서 되돌려 주세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앞에서 만약에 뭐 p.background 255 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는 p.background 이퀄 0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걸 안 해주면은 이 앞에서 했던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일단 제가 그러면은 껐다 킬게요. 원상 복귀시키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제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네. 아마 현재 디렉토리 이거는 다시 그 처음에 따로 바꿔주기 전에 값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뜰 때 이게 먼저 뜨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환경 설정에서 IDL에 여기 초기 작업 디렉토리 있죠?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썼던 IDL 뭐 베이식스 뭐 2012 어쩌고 제가 아까 썼던 폴더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서 해주면은 앞으로는 IDL 뜰 때마다 무조건 그 폴더가 시작 폴더가 돼요. 근데 이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여기 현재 디렉토리 요거에서 요 메뉴가 뜨는데 전에 지정했던 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컴파일 실행. 그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됐죠. 예. 그러면은 내가 이 커맨드 이 입력창에서 이 시스템 변수 조절을 안 하고 이 프로시저 안에서 시스템 변수 조절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 앞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림 그리기 전에 윈도우 이 부분에서 뭐 p.background는 뭐 255 이건 뭐 어느 위치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플롯 그리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p.color equal 0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저장하고 컴파일 실행해 보세요. 컴파일 실행. 디바이스 디컴포스. 이거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넣어주세요. 디바이스 디컴포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 이 시간쯤에 하고 있어야 될 얘기긴 한데 이미지에서 그래픽 컬러 체계가 8비트가 아니라 원래 지금 이 컴퓨터 자체가 그래픽 카드들이 요새는 다 좋아가지고 최소 24에서 32비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24비트 그러면 그게 RGB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세 개 값을 단일 값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레드 값 얼마, 그린 값 얼마, 블루 값 얼마 이런 식으로 트루 컬러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 체계 자체가. 아이디에도 처음에 원래 설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값을 갖다가 255로 주면은 얘가 뭐로 인식하냐면은 그냥 255가 아니라 255,0,0 R이 255, G가 0, B가 0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레드가 255, 그린이 0, 블루가 0. 그 조합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디컴포스트를 0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그 디컴포즈란 게 컬러를 레드, 그린, 블루로 나눠서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눠서 인식하는 세팅이 원래 기본 설정은 디컴포스트가 1이에요. IDL은.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그거를 0으로 해주면은 나는 RGB로 색깔을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트 스케일에 0에서 255 중에 하나 이걸로 인식시키겠다 그거예요. 근데 그 디폴트 색깔 배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0이 까만색, 255가 하얀색, 그 사이가 점점 그레이색에서 진한색에서 그 하얀색에서 진한색으로 가는 서서히 변하는 그 스케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번이 까만색이니까 255는 저기 하얀색이고 그런 체계로 인식하라 색깔을 그런 의미로 쓰는 게 바로 이 디바이스 디컴포스트 이퀄 0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분해된 색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그냥 단일값 색상으로 인식을 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아이디로 하여금. 자, 그러면은 바뀌었죠. 제대로. 그러면 지금 이 프로시저 안에서 시스템 변수를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 작업은 다 끝났어. 이제 다른 거 해야 돼. 뭐 다른 플롯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겠다 이거죠. 이런 거. 전혀 이 플롯, 테스트 플롯 B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설정이 그대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좋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 프로시저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대로 일단은 되돌려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원래 디폴트 값으로 이 되돌려 놓고 끝내주는 게 일종의 뭐랄까 예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0, 백그라운드가 0이고 컬러가 255 이게 원래 기본 설정이니까는 작업 다 끝나고 이거는 그냥 돌려주고 내가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배려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캐릭터의 사이즈 p.car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물론 키워드로도 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글자를 안 써가지고 전혀 인식을 못하지. XY 아웃으로 하나 써보죠. 0.5 노말 자폭기를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한 5로 해볼까요?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플롯을 그리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뭐 X 타이틀은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를 갖다가 크게 써버리면서 이게 범위 값 표시할 때도 이게 같이 따라가거든요, 얘가. 5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그 글자 크기 5라고 하는 설정은 이 그림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p.colorsize를 갖다가 1로 되돌려 주는 게 이게 좀 바람직한 프로그래머의 자세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시저 암만 실행했어도 그냥 원래 기본 설정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의 에티켓으로 제가 그냥 권장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색깔. 색깔 물어보셨죠? 색깔도 어차피 내일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컬러 테이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커맨드 입력창에서 xloadct 이렇게 한번 입력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xloadct 그럼 이상하게 뜨죠? 이게 뭐냐면은 현재 컬러 설정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이 0번 색깔이고 맨 오른쪽은 255번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255가 지금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0은 까만색이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블랙 앤 화이트 리니어라고 하는 이 컬러 테이블이 기본 설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컬러 테이블 말고 다른 컬러 테이블을 쓰면은 이렇게 색깔 배치가 0, 10, 20, 30, 40, 50, 255 이런 값들의 색깔이 다 바뀌어요. 각 0에서 255까지의 값마다 매겨지는 색깔에 대한 약속이 총 몇 개가 있냐면은 IDL에 41개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1개예요. 이걸 우리가 컬러 테이블이라 그래요. 컬러 표. 컬러 조회 표죠,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가운데 이 그림에서 한가운데는 127이나 128 정도 될 거잖아요. 그 값이. 그럼 127에 대한 색깔이 블랙 앤 화이트에서는 그레이, 회색이지만 여기서는 푸른색이 될 거고 또 이런 컬러 테이블에서는 초록색 계열이 될 거 다 바뀌어요. 어떤 약속의 컬러 테이블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닫고 이 안에다가 제가 device decomposed equal 0 요 바로 아래에다가 load city xload city는 컬러 테이블 목록을 방금처럼 인터페이스로 보여주는 명령이었고요. 그냥 load city는 여기다 숫자 하나 줘가지고 그 5번 컬러 테이블 로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디폴트인 흑백 컬러 테이블은 0번이에요. 0, 1, 2, 3, 4 해가지고 40번까지인가 있어요. 그럼 5번 컬러 테이블을 로드하고 색깔은 0번이면 끝에 있는 색깔이 좀 애매한 색깔이 될 테니까는 127로 한번 줘보죠. 그리고 좀 더 장난을 더 쳐보기 위해서 200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백그라운드는 100, 컬러는 백그라운드 200, 컬러는 1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컬러 테이블이 만약에 이제 그 5번 컬러 테이블 로드 안 했을 때는 그냥 흑백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로드가 됐나 벌써? 잠깐만요. 로드시티 0번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그레이 색깔과 검은색인데 약간 애매모호한 검은색으로 이제 기본 흑백 컬러 테이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5번 컬러 테이블을 적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 배경에 여기 자주색 계열의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엑스로드 시티에서 5번 컬러 테이블이 뭐였냐면은 0, 1, 2, 3, 4, 5번 여기죠? 그럼 200은 어디예요? 여기 노란색 근처였죠? 근처겠죠? 여기서 0이고 255니까 200이면 한 이쯤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배경이 노란색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 플러 자체 색깔은 100이니까 100이면 한 이쯤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주색 계열의 색이 반영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러놓은 컬러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색이 있다. 나는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그리고 싶은데 마침 이 컬러 테이블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다.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배경 그리고 파란색으로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이 위치가 대충 한 얼마쯤 되겠어요? 한 7, 80? 그 정도 된다고 치면은 값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컬러 이퀄 뭐 70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컬러가 파란색 지점이 정확히 값이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명령을 쓰면 되냐면은 x 팔레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팔레트인데 앞에 x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띄우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 의미가. x 팔레트라면은 방금 우리가 로드했던 5번 컬러 테이블에 색깔 배치가 정량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면은 이 색깔의 인덱스가 한 55구나, 노란색이면은 뭐 190 얼마, 뭐 200 얼마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엑스로드 CT보다 이거를 쓰시면은 조금 더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찝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70으로 하니까 어떤 색깔이 나왔어요? 약간 검은색, 굉장히 어두운 색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보라색 비슷한 색깔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좀 이렇게 눈에 안 띄었는데, 파란색을 하려고 그러면 한 50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컬러를 50으로 바꿔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란색 배경에 파란색, 각자 화면에서 보세요. 파란색인 거 으로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색깔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이 디바이스 디컴포스트 0을 해가지고 굳이 지금 컴퓨터의 색깔 체계는 트루 컬러인데 굳이 왜 색깔 수도 더 적은 256 컬러를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이미지 같은 거 굉장히 색깔 디테일이 세밀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트루 컬러를 써야 되겠죠. 왜냐면 트루 컬러는 뭐 16만 컬러가 이렇게 되니까 1600만인가?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단순한 플롯이나 이런 거 데이터 표시를 할 때 내가 뭐 어떤 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어떤 건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한 색깔 체계가 더 작업하기에 좋을 때가 있어요. 컬러를 내가 빨간색을 뭐 255,0,0으로 써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빨간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0 이렇게 쓰면 되냐, 이 차이죠 이제. 그래서 색깔 다루는 거를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 8비트, 이거 8비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컬러 체계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런 컬러 체계를 쓰는 상태에서 디테일이 요구되는, 색깔 디테일이 요구되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면은 디테일이 죽어버리죠 이제. 왜냐면 색깔 단계를 256개로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24비트면은 16만 컬러까지 1600만 컬러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